나와 세상 사이에는 경계가 없다고 과학은 증명했죠. 우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환상인 겁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진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500년 전 부처가 이미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양자역학과 불교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종종 경계 안에서 안심합니다. 나와 너, 내부와 외부처럼 세상을 나누며 살아가죠. 그러나 정말로 그 경계는 존재할까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혁명적인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양자로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한다 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에도 공기의 진동이 여러분 귀에 닿고 있습니다. 빛이 여러분 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력이 여러분을 지구에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가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년이 던진 돌이 공기를 가르며 다른 돌에 부딪힙니다. 나무는 태양에서 에너지를 얻어 산소를 만들고 우리는 그 산소를 마시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이 세계는 상호작용의 촘촘한 그물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고 빛을 방출하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라고 부르는 세계는 상호작용하는 실체들의 광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입자 하나를 측정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입자의 상태가 바뀌어 버립니다. 관찰 그 자체가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입니다. 슈레딩거의 유명한 고양이 실험을 아시나요? 상자 속의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찰자에 따라 현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양자론이 발견한 것은 더욱 급진적입니다. 모든 대상의 모든 속성이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속도를 생각해 보세요. 유람선 위를 걸을 때 우리는 유람선에 대해서는 특정한 속도로, 강물에 대해서는 다른 속도로, 지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무언가를 기준점으로 하지 않은 속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도는 두 대상 사이의 관계입니다. 세계는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입니다. 돌은 그 자체로 위치가 없고 충돌하는 다른 돌에 대해서만 위치를 갖습니다. 하늘은 그 자체로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는 우리 눈에 대해서만 색깔을 갖습니다. 양자 세계는 기존 물리학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미묘하고 일시적입니다. 불연속적인 사건들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마치 정교하고 복잡하면서도 연약하게 짜인 레이스 같은 세계입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셔윈 이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자는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패턴이고 질서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쪼개고 쪼개서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조각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각들이 배열되는 방식만 있을 뿐입니다. 2500년 전 부처는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소멸하면 원인 또한 머무르지 못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에 생겨나며 독립된 실체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사상입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면 서 있는 나무 기둥 하나가 보입니다. 그 기둥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기둥은 셀 수 없는 원인과 조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숲에서 잘려나와 가공을 거치고 햇빛과 공기와 바람이 있었고 목수의 손길이 있었으며 우리가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 기둥은 잠시 기둥이라는 모습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도 과거의 상처와 배워온 말투,
오랜 기다림과 타인의 시선이 합쳐져 잠시 형성된 존재일 뿐입니다. 만약 진실로 그 기둥이 홀로 존재한다면 기둥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존하지 않을 때, 어떠한 관계도 없을 때 사물은 변화하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공은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모든 사물과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복잡한 관계가 사라질 때 그 사물과 사람도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홀로 존재하는 나라는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고통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독립적 존재라는 거짓된 속성을 대상들에 뒤집어 씌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경험이나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의 투영이 결국 우리 내면에 괴로움을 낳습니다. 다른 이에 대한 지각을 흐리게 하고 사람을 평가하며 그들의 참된 본성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누군가가 싫은 순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이 대상을 만드는 관계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잘못 믿고 있는 그 대상은 단지 우리의 왜곡된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된 투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공을 이해할 때 그 수레바퀴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거죠.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관심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어리석은 방식이 아니라 지혜로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지속적인 행복은 에고의 껍질을 깨고 타인의 안녕에 마음을 쓰는 과정에서 피어납니다. 우리가 분노와 끝없는 갈망을 억제하고 타인에 대한 친절과 자비를 발달시킬 때 결국 우리는 이로울 것입니다. 이제 불교의 공사상이 양자물리학의 비국소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세계관은 여전히 고전 물리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각각 떨어져 존재하는 입자들의 조합이라고 믿어왔지만 양자물리학은 모든 것이 하나의 관계망 속에서 서로를 규정한다고 말합니다. 각각의 존재는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얻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양자의 입자들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드러냅니다. 1925년 아인슈타인은 EPR 역설이라는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양자역학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던 이 논문은 오히려 양자 얽힘이라는 놀라운 현상을 예측했습니다. 1982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알랭 아스페는 결정적인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 떨어진 곳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제한된 공간의 실제론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존재의 관계가 단순한 물리적 거리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공간을 초월한 얽힘은 분리의 선을 사라지게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두 입자는 서로의 존재를 알고 동시에 흔들리죠. 빛의 속도를 초월합니다. 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일지라도 둘은 결국 얽혀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상호 의존적입니다. 거리의 한계를 넘는 연결성은 우주를 보는 우리의 사고를 근본에서부터 교정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독립적 존재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이론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에게는 공동의 생존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이 있다고요. 바로 분리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분리해서 보는 사고방식인 겁니다.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거리와 시간을 넘어 즉시 통하는 연결인 비국소성은 인류가 추구하는 평화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연결의 결과라면 나를 돌보는 일과 남을 위하는 일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가 전체와의 조화를 잇고 자신만의 이익을 좇는다면 그 순간 몸 전체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공의 원리는 모든 존재가 서로를 통해 살아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각자의 진정한 존재는 다른 이의 존재를 필요로 하죠. 입자건 사람이건 그 어떤 존재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결국 누군가가 아프면 우리도 아프고 누군가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집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존재가 갖지 못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른 존재에게도 우리에게 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얽혀 있음을 확인하는 체험입니다. 에고의 중심에서 벗어나면 마음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괴로움에 의도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 괴로움을 느끼는 감수성을 기를 때 우리의 자비심은 결국 타인의 조그마한 괴로움에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요. 그 순간 분리의 환상은 사라지고 우리는 한 생명의 고동 속에 함께 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껴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치유되고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은 고정된 물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하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는 벽도 우리의 신체도 모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잠시 모양을 가진 파동에 불과합니다. 그 파동은 관찰이 이루어질 때만 형태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현실이 태어나는 순간이죠. 우리가 바라보기 전까지 세상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무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그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해 현실이라는 무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가 전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가르쳐 왔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부처의 가르침은 양자역학이 말하는 관찰자 효과와 깊이 닿아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두 개의 입자가 서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변하면 다른 하나가 즉시 반응합니다. 빛보다 빠르게 거리에 제약 없이 반응합니다.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초월한 이 현상은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에 보이지 않는 장 속에서 얽혀있는 존재입니다. 불교의 연기 사상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도 사라진다는 말은 양자 얽힘의 원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양자역학의 비국소성과 불교의 연기 사상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자신을 고립된 존재로 느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아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경계 속에서만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된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숨을 통해 공기와 이어지고 공기는 나무와 이어지며 나무는 다시 태양과 이어진다는 것을요. 결국 우리는 하나의 생명 고리 속에서 연결된 존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개념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은 단순한 없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생겨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자리입니다. 형태가 없기에 모든 형태를 품을 수 있고 고정되지 않았기에 모든 변화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공의 철학을 이해하면 우리는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사라짐은 끝이 아니라 변화를 의미하고 비어있음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을 뜻합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피어나고 사라지며 다시 피어납니다. 나의 기쁨이 타인의 기쁨과 이어지고 나의 고통이 타인의 슬픔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타인의 존재가 곧 나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사랑과 연민은 바로 이 연결의 체험에서 생겨납니다. 내가 타인을 향해 연민을 느낀다는 것은 그가 곧 나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는 순간입니다. 따뜻한 시선 하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세상의 파동을 바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드는 진동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랑은 파동의 언어이고 그 진동은 서로의 마음에 닿아 세상을 바꿉니다. 진정한 변화는 항상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의식이 바뀌면 파동이 바뀌고 파동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이것이 과학이 증명한 마음의 힘이며 불교가 오래전부터 전해온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아침의 빛이 우리 방에 들어올 때 그 빛은 태양의 파동이 공기를 타고 우리 눈에 닿은 것입니다.
그 순간 우주는 우리를 통해 자신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결 하나에도 별빛이 스며 있고 별빛 하나에도 우리의 기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장 안에서 함께 진동하는 존재입니다. 그 진동의 본질이 바로 사랑입니다. 양자역학이 밝혀낸 연결의 과학과 불교가 전한 공의 철학은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이어져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어 있음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따뜻한 관계가 자라고 있습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가 아니라 모든 것을 품는 사랑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리를 저는 한 사람을 통해 배웠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였죠. 의사는 그분께 석 달이라는 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제 친구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고 저는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며칠 동안 양자역학의 원리와 관찰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마침내 저와 친구는 그 안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발견했죠. 제 친구는 아버지께 제안했습니다. 병을 바라보지 말고 건강을 바라보자고요. 저희는 매일 밤 기적처럼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젠 두렵지 않아. 그 순간 부자는 공포가 믿음으로 바뀌었고 치유의 문은 이미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매일 명상을 하셨죠. 자신의 몸의 모든 세포가 건강하게 빛나는 모습을 떠올리셨던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관찰이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한 가능성을 관찰하는 행위였죠. 그분은 매일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반년 후 종양은 거의 사라졌죠. 1년 후 그분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의사들은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병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병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죠. 치유란 병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보는 눈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행복을 느끼고 손주와 걷는 길 위에서 햇살의 온기를 느낍니다. 그의 회복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법칙은 관찰의 힘이자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제 병이 아니라 삶이 보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친구는 깨달았습니다. 치유란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요. 지금도 그분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손주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정원에 꽃을 심고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었습니다. 양자세계가 드러낸 모든 존재의 얽힘과 불교의 공사상은 서로 다른 언어로 하나의 진실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환상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집착과 혐오에서 벗어나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이 우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부이고 우리는 그들의 일부이죠.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미워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공이며 그 공이야말로 가장 충만한 생명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는 하나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숨결은 우주의 맥박과 함께 뛰며 우리의 의식은 별빛의 반향으로 울립니다.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의 진동이며 모든 것은 서로의 자치 속에서 순간적으로 피어납니다. 불교의 위대한 사상가 나가르주나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도 사라진다. 모든 존재는 공이며 모든 관계는 도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연결의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함께 숨쉬고 함께 존재하며 함께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공이었고 그 공이야말로 가장 충만한 생명의 이름이란 것을요.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남아 언젠가 자비와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 하나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우주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